예,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웨스트카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외국인들이 오늘 모처럼 3,300억 정도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래소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계절로 이제 비유하면은 꽃샘추위 이제 그 이전에 매화가 피는 그 매화 같은 경우는 살짝 날씨가 추울 때도 이제 꽃을 피우는데 자 그것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그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이제 그 마지막 한 번의 그 하락 파동이 지금 남아 있어요. 코스닥 시장이 하락 시파, 급락 파동을 오늘은 좀 조심하라. 자, 미리 그거를 알고 조심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알고 있는 위기는 기회가 될 것이다. 자, 그러나 그 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 웨스트칸 그 유료방에서는 그러한 위기를 알고 지금 그 이제 중권주 같은 경우는 중권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1월 29일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매도를 했고 1월 30일 날 모든 중권주를 전량 이렇게 매도를 하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위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환율 시장에서 잡아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권주를 그 매도하고 나서 중권주가 증권업종을 보면 정확하게 1월 29일 날 본격적으로 매도를 시작했고 1월 30일 날 전부 다 매도하고 나서 중권주가 계속해서 하락으로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제 위험 관리. 자, 위험 관리는 자 뭡니까? 시장이 지금 그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이 환율 시장에서 이제 우리나라 그 환율 시장이죠. 원화가 이제 요날 1월 30일 날 여기 앞에 있는 1월 달 고점을 다 돌파하면서 원화가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그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선을 잇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매도하는 그 신호를 요날 특히 보여주었습니다. 1월 30일 날. 그 뒤로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 코스닥 할 것 없이 엄청나게 팔아제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 지수도 여기 개발하간 요 부분이죠. 1월 30일 날 여기 개발하간 이 부분에서 본격적인 그 이제 하락의 신호, 즉 여기서 A파라고 한다면 반등파, C파죠. 그 하락의 그런 신호를 이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지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2월 1일 날, 자, 여기 보시면은 8시 51분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부터 자, 인버스. 자, 인버스라는 것은 자, 뭡니까? 코스닥 전체 업종 혹은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이 와도 반드시 돈을 버는 종목이 바로 인버스입니다. 그래서 그 인버스를 5,510원에서 투자 비중 5% 자, 매수하고 그 다음에 또 10시 들어와 가지고는 5,575원에 투자 비중 5% 추가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2월 1일 날 이렇게 보면은 코스닥 시장과 거래소가 다음 주에 큰 조정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자, 그런 멘트를 문자로 이게 유료방 회원들한테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월 2일 날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또다시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코드 번호가 요겁니다. 요건데 이거를 추가적으로 5%를 추가 매수하죠. 그러니까 합이 15%가 됩니다. 15%. 그리고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대비하시라고. 왜 그러냐면은 그거를 대비를 못하면 7% 이상 빠지게 되면 그거를 전혀 그 직장인분들은 회의하는 사이에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대비를 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현금 비중을 억지로라도 50% 이상 유지를 하고 자, 인버스를 15%.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현금을 50% 이상 유지하고 인버스를 15% 하니까 인버스를 15% 했던 효과가 얼마나 여러분들 뛰어나게 좋게 나왔는가를 여러분들이 요걸 보시면 돼요. 미국 증시를 딱 보시면 됩니다. 제가 2월 2일 날, 자, 우리나라 시간으로 2월 2일이면은 미국 2월 2일은 자, 뭡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음 주 월요일 날 반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2월 미국으로 본다면 2월 1일 날 이미 다 시장을 하락으로 보고 그래서 큰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종합지수를 보면은 요때 예고를 합니다. 요때가 지금 2월 1일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여기가 2월 지금 그 다음 주간에 요 대폭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미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2월 2일 날 밤에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2월 5일 날은 대폭락이 와요. 이게 대폭락이 뭐 10년 만에 큰 폭으로 더 빠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대폭락이 왔거든요. 자,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요 짠 것은 적중이 돼가지고 특히 이제 그러한 덕분에 이제 2월 6일 날 가가지고 1차 이익 실현을 하게 됩니다. 2월 6일 날. 자, 2월 6일 날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1일 날 5,510원에서 매수한 가격을 2월 6일 날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가 6,150원에 우리 여기서 팝니다. 자, 파니까 수익이 12%가 넘어요. 12%가.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2월 6일가 가지 보면은 우리 이제 코스피를 보면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죠. 여기 완전히 여기서 지금 급락이 온 거 아닙니까? 요 구간에 오히려 반대로 그 인버스를 사가지고 있으니까 수익을 12% 나고 그리고 현금 비중을 50% 이상이니까 나머지 주식으로 갖고 있는 주식이 손실 나더라도 오히려 뭐죠? 이익이 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만든 거죠. 요 자리에서. 요런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해지라고 부른 거죠. 자, 그 뒤로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연속으로 인버스를 4번이나 연속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거둡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2월 6일 날 수익을 실현하고 나서 당연히 현금으로 보관하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뭐라고 합니까? 현금을 그대로 보관하잖아요. 자, 다른 거 하지 말고. 자, 현금을 그대로 보관하는데 저희는 이제 언제 다시 요걸 삽니까? 2월 6일 날, 자, 뭡니까? 우리는 기상천외하게 2월 7일 날 이거를 삽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자, 미국 증시가요. 자, 미국 증시를 보면은, 자, 미국 증시가 2월 6일 날 폭등이 와요, 또. 그러면은 2월 6일 날 폭등이 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월 7일 날 아침에 그게 반영이 된다 이겁니다. 자, 2월 6일 날 그게 이제 미국 증시가 끝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2월 7일 날 아침에 그거를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되게 보면은 이제 미국 증시가 폭등을 했기 때문에 다음 날 매수하려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침에 지금 2월 7일 날 아침에 종합지수가 급등으로 출발합니다. 1.24% 급등으로 출발하고 코스닥도 아침에 뭡니까? 1.93% 급등으로 출발해요. 그런데 저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거꾸로. 자, 오히려 모든 시장의 참가자들의 의표를 역으로 찔러가지고 자, 뭐라고 조치를 취한가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월 7일 날 아침에 우리나라 증시가 급등으로 출발하죠. 미국 증시가 2월 6일 날 급등으로 마감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거꾸로, 반대로, 역으로 미국 증시를 역용해가 급등을 역용해서 현금 비중을 늘린다. 현금 비중을 늘리지 않습니까? 늘리고 그 다음 뭘 사랍니까? 코스닥 인버스를 여기다 주문을 넣으라 그래요. 이해가 안 되죠. 사람들은. 우리 회원들이 이해가 안 된답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날 그대로 적중이 됐다 이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 날입니다. 요 날 미국 증시가 급등으로 끝났기 때문에 당연히 인버스는 아침에 급락으로 출발합니다. 5,765원. 근데 5,760원에 주문을 넣으라 했는데 그 가격이 안 오니까
가격을 올려가지고 수정을 해서 자 5,800원에 수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비중 10%를 매수하는데 자 놀라지 마십시오. 자 인버스가 그날 오전 12시까지 자 요가 되겠죠. 여기가 인버스 지금 요 시간대가 되겠는데 오전 12시까지 지금 자 5,800원대 지금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점심 먹고 나서 급등을 해버려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1시 30분이거든요.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5,840원. 근데 저는 5,800원 여기서 추천했단 말이에요. 요 자리에서. 올라 이렇게 멈칫하다가 점심 먹고 나서 1시부터 갑자기 인버스가 폭등을 합니다. 이거를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이거를 누가 예상했겠어요? 그래는 따라서 우리는 다음날 여유롭게 2월 8일날 또 먹었죠. 6%나. 매수한 지 저기 한 5시간 만에. 인버스를 가지고 뭡니까? 또 거기서 수익을 거둔 거예요. 인버스를 가지고. 자,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로 하고, 자, 그러면 왜 그런 전략을 펼쳤겠습니까? 왜? 자, 그거는 왜 그런 전략을 펼쳤냐면은, 미국 증시가 하락 사이클에 왔었거든요. 그렇다면, 요곳의 급등은 속임수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여기서 급락이 나왔거든요. 인버스가 따라서 2월 8일날 미국 증시가 급락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인버스는 또 급등으로 출발했을 거 아닙니까? 2월 9일날 이거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버스. 요게 지금 2월 8일, 2월 9일이지 않습니까? 요날 다 팔았죠. 팔고 나서 현금을 또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지금 4번을 거두고 나서 자, 그러니까 우리 전체 종목들 전부 다 하락장에서 우리는 고스란히 현금 비중을 높인 상태에서 인버스만 공략해가지고 계속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국 증시가 드디어 저점 신호가 이제 나왔죠. 제가 요것도 여러분들 주말 강의 때 했습니다. 요 급락한 다음날 2월 9일날이죠. 포화형 양봉에다가 뭡니까? 상승 다이버전스 이론을 적용을 하면은 자 그게 매집의 차트가 그림이 나왔다.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스토캐스틱 기법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스토캐스틱 기법을 가지고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상승 다이버전스의 그런 기법을 적용하면은 그대로 그림이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2월 11일 날 동영상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여기서 포화형 양봉이죠. 요 캔들 2월 9일 날 캔들이 포화형 양봉이기 때문에 단기 저점이다. 따라서 월요일 날 어저께는 인버스를 안 사고 뭘 추천했겠습니까? 자, 뭘 추천했겠어요?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를 추천하죠. 자, 코덱스 레버리지를 추천합니다. 요거는 이제 2월 8일 날 인버스를 판 이익 실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인버스를 갖고 있는 것을 익절하고 먹고 나서 코덱스 레버리지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가면 상승하는 거거든요. 15,560원에 사고 중권주도 일부 샀습니다. 어저께. 자 어저께 사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16,100원에 팔렸어요. 혹은 16,120원. 그래가지고 추천한 지 이틀 만에 3.5%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뭘 했겠습니까? 코덱스 레버리지를 이익 실현하고 나서 그 다음 뭘 했겠어요? 미국 증시가 어저께 올랐으니까 또 우리나라 주식을 추천합니까? 아닙니다. 현금 확보를 전부 다 시켰어요. 오늘 오전 전부 다. 그래가지고 오후에 들어와가지고 코스닥이 폭락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뭘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뭘 했겠어요? 자,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를 추천해서 코드번호가 251340이거든요. 자, 요것을 해가지고 그래서 현금 비중을 억지로라 늘려가지고 미국 증시가 어저께 급등을 이용해서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얼마에 우리가 추천했냐면 5,985원 5,980원에 이거를 추천했어요. 자, 이거는 아무도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하는 의표를 찔러버린 거죠. 여러분들 누가 이거를 생각했겠습니까?
자, 누가 그걸 생각했어요? 정확하게 우리 같은 경우는 의표를 찔러가지고 오리어, 자,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반대로, 자, 뭐죠? 뭐랬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셨습니까? 오늘 2월 13일 날 아침에 미국 증시가 올랐는데 세상에 인버스를 추나죠. 왜? 미국 증시도 이제 거의 반등이 끝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따라서 아침에 9시 23분에 레버리지를 이익 실현하고 3% 먹고 나서 이틀 만에 자, 다시 251340 요거를 추천해가지고 5,985원. 자, 그 다음에 2차 추천 6,010원. 비중 10%. 어떤 사람들은 합해가지고 총 20%를 샀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결과가 폭등. 자, 봐보십시오. 오늘 결과가 얼마에 끝났어요, 이게? 얼마에 끝났죠? 2.84%나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종목들은 오늘 전부 다 오후에 대부분 다 빠졌죠. 코스닥 종목들은 오후에 다 빠졌습니다. 자, 왜 그러면은 그걸 했는가?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왜 그러면은 미국 증시가 어저께 올랐고 이틀 연속으로 올랐어요. 웨스트칸 전망대로 올랐습니다. 왜 그러면 지금 반대로 했나? 왜 이제 시작을 하락으로 놓고 보고, 특히 코스닥 인버스를 산 것은 코스닥 시장이 하락 급락 시파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지금 한 거예요. 보석을 깐 겁니다. 그리고 현금 비중을 80% 이상 늘려놨어요. 설 연휴까지 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인버스만 해가지고 지금 5번 연속으로 먹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추천해가지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다음날 팔고, 여기 사가지고 또 다음날 팔고, 여기 오늘 사가지고 오늘 또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인버스만 해가지고 5번 연속으로 먹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첫 번째, 지금 미국 증시도 반등 파동이 거의 끝나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서 바닥을 찍어가지고 지금 올라오고 있지만, 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5개 파동이 됐어요. 이걸 A파입니다, A파. 그러면은 반등 B파. 지금 특히 10일 이평선이 각도가 굉장히 예리하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맞고 떨어집니다. 그러면 떨어지면은 시나리오가 여기 직전 저점, 요 자리를 깨는 경우, 아니면 깨지 않고 쌍바닥을 치고 가는 경우, 둘 중에 어느 것이나 여기서 고점 치고 내려올 때 급락이 내려옵니다. 그 급락은요, 예상을 못하게 급락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상해 증시도 똑같아요. 중국 특히 홍콩 H 주식은요, 반등도 없습니다. 이러면 또다시 한번 급락이 옵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자,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보시면 니케이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요거요, 플랫폼. 여기 플랫폼을 깨면 급락이 나옵니다. 자, 니케이 증시 같은 경우도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은 언제쯤이나 글로벌 증시는 하락이 마무리될 것인가? 자, 이렇게 세 본다면 아마 지금 일본 증시나 미국 증시로 보면은 2월 22일, 23일이 아마 저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두 개를 보겠습니다. 코스닥 레버리지. 자, 코스닥 레버리지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여기를 깼습니다. 제가 요 자리를 깼거든요. 여기 앞에 있는 저점을 깼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플랫폼 요 자리를 깨버리면 급락이 나옵니다. 급락이 나올 때 순식간에 3, 4일 동안에 와르르 쏟아지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코스닥 지수는 요거는 아직 안 빠졌는데 코스닥 레버리지는 먼저 오르고 먼저 빠지거든요. 오늘 5%나 폭락했어요. 5%나. 그러니까 지금 오늘 코스닥 레버리지가 보시면 시간대로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오전 몇 시입니까 지금? 자, 오전 2시 전까지만 하더라도 덜 빠졌어요. 근데 2시 넘어가지고 빠지니까 종목들이 다 같이 빠졌거든요. 이게 바로 코스닥 업종지수가 급락이 나오니까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레버리지가 먼저 여기 저점을 깼습니다. 저는 이것을 예상을 하고 오늘 아침에 이것과 반대로 움직이는 코스닥 인버스를 미국 증시가 어저께 폭등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으로 반대로 이날처럼
겁니다. 이런 전략을 취했던 건데 지금 볼린저 밴드를 보면은 자 볼린저 밴드 20일 상단선을 타버렸어요. 그럼 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7,000원까지 올 수 있어요. 7,000원까지. 그러면 7,000원까지 오면은 자 코스닥 지수가 급락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750선까지 잘못하면 750. 저는 780선까지는 온다고 보거든요. 여기 20주선까지. 아니면 장중에 급락이 왔을 때에 750선. 자, 그렇다면 요 플랫폼이 이게 무슨 말인가? 요 플랫폼은 바로 요런 플랫폼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종합지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면 자, 2013년을 보겠습니다. 자, 2013년을 보면은 자, 여기서 1차 급락이 나오죠. 그러면 보통 이렇게 오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옆으로 기는 플랫폼. 그 다음에는 폭락입니다. 이렇게 툭 폭락 하면은 종목들은 막 20, 30% 여기서 빠져버려요. 그러면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내가 미리 요 플랫폼에서 요 자리에서 내가 대비를 안 하면 여기서 아예 회의할 때 다 빠진다 이겁니다. 대비를 못 하는 거야, 대비를. 따라서 뭡니까? 2월 14일까지가 마지막 내가 그런 하락 시파를 대비할 수 있는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거하고 또 한 가지 비슷한 사례가 요거 있어요. 2010년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요 폭락에서도 저는 이익을 보게 드렸어요. 2011년 요 폭락에. 그때 인버스를 취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인버스 전략을 잘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위험 관리를 잘하죠. 여기서도 보시면은 요 A파, C파, 요것이 진짜 무섭습니다. 요거. 그래가지고 요 C파 마지막에서는 사람들이 더 이상 팔지 못하면 안 될 정도로 공포가 물밀듯이 쏟아진다 이거예요. 요때는 천안함이 폭파됐어요. 그래가지고 저점을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때는 어떻게 저점을 찍었느냐? 요 자리에서 중국이 그림자 금융, 우리나라처럼 사채나 이런 뭡니까? 숨어있는 그림자 금융이 망해버린다. 거기 부채가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뉴스 나와가지고 거기서 거기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투매가 나왔죠. 예. 지금 우리 코스닥 시장이 지금 그럴 위치입니다. 코스닥 위치를 보면은요. 자, 하락 날짜가 여기서 해보면은 지금 오늘까지 11일입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12일이죠. 그러면 2월 23일까지는 17병곡. 따라서 코스닥의 이 무서운 투매는 제가 보기에는 설날 지나가지고 나올 수가 있어요. 따라서 2월 17일까지가 마지막 위험관리 영역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가 어젯밤에 자 보면은 미국 증시가 어젯밤에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럴 때 오히려 역으로 의표를 찌르면서 종목을 현금 비중을 80%까지 억지로 여러분들 억지로라고 그렇게 만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회원들한테. 왜? 그거는 전부 다 회원님들을 위한 그런 웨스트칸의 뜨거운 마음 아닙니까? 뜨거운 마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회원들을 위한 웨스트칸의 뜨거운 마음. 그래서 오늘 회원들이 귀찮을 정도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인버스 사라고 이렇게 사라고. 그래서 어떤 분은 여기 코스닥 인버스를 20% 샀어요. 그러니까 설날이 두렵지 않죠. 마음 편하지 않습니까? 현금 확보도 해가지고.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요 위기만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면 요 위기를 우리가 슬기롭게만 극복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 증권주 제가 강조드리고 있지만 31년 만에 급등장, 2차 급등장 1월 달에 여러분들 증권주가 1차 급등장 제가 다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매도 드리고 여기서부터 막 공격적으로 매수. 예, 날이면 날마다 매수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1월 29일 날, 1월 30일 날 전량 매도시켜가지고 지금은 증권주 보고만 있어요. 보고만 있습니다. 한 톨도 안 건드리고. 그러면은 이제 증권주도 설날 지나가지고 설날 지나서 2월 23일 이후에 그때 정말로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증권주 시대가 여러분들 다시 온다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 2월 23일이나 그 이후에 중권주를 놓치면 하늘에 땅을 치고 정말로 그걸 놓쳐버리면 땅을 치고 통과하는 그런 중권주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증권 그 계좌 같은 경우는요. 날이면 그 한 달 만에 막 계좌가 막 30만 개씩 증가하고 있어요. 네. 지금 활동 계좌가 2,500만 개. 사상 최고치거든요. 그리고 증권사들은 지금 어떻게 되죠? 자기가 본사가 자기 건물 거예요. 제가 여의도에서 거주를 했지 않습니까? 여의도에서 거주했는데 거기 직접 가봤습니다. 전부 다 자기 건물인데 여의도가 대한민국 땅 비싸기로 랭킹 1등이죠. 명동보다 더 비쌉니다. 여러분 여의도 같은 경우는 땅이 엄청 비싸요. 근데 그 땅 비싼 거기에다가 건물 층수도 보통 20층짜리 교보빌딩. 교보증권도 그 여의도 그 뭡니까 거기 나오는 그 여의도역 그 지하철역 바로 옆에 있어요. 교보증권이. 한국투자금융 같은 경우는 금융감독원 옆에 있고 자 그거 다 대부분 몰려 있거든요. 전부 다 증권사들은 자기 건물을 갖고 있는 거다. 그리고 지금 이익도 알다시피 증권사가 떼돈을 벌고 있죠. 자, 그런데 이번에 증권주가 이번에 폭락이 나왔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증권주를 못 산 사람들은 이제 증권주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매수할 시점이 설날 지나가지고 나서 그러나 내가 현금 확보하지 않으면 그것을 대비할 수 없습니다. 자, 웨스트칸 유료방 회원들처럼 자, 뭡니까? 현금 확보를 자, 이런 식으로 결사적으로 현금 확보를 해야 그런 기회를 내가 건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번에 전 세계 증시가 급락이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 미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경제 대통령이 바뀌는 거예요. 앨런에서 제롬 파월로, 이올로이를 바뀌었거든요. 근데 과거에 연준 의장이 바뀌었을 때 대부분 한 번씩은 이런 급락이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연준 의장이 바뀌어가지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바뀌기 전에 또 세계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이격을 줄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요것만 코스닥의 하락 시파의 마지막 파동을 여러분들이 이 웨스트칸 박병주하고 슬기롭게만 잘 견딘다면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에 오는 증권주 코스닥 시장의 엄청난 파동,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요즘에 여러분들 대북 정책마저도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자, 지방선거 6월달에 있거든요. 개헌 정부 6월달에 했습니다. 거기에 모든 포커싱을 마치고 정책을 밀어붙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문재인 관련 정책주들 그리고 코스닥 종목주들 그 다음에 증권주 여러분들이 웨스트칸의 리딩을 같이 합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즐거운 설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